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정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날까요? 제가 지난 영상 등을 통해 메트로 애틀란타의 고등학교 리뷰를 8부작으로 제작하면서 참고한 사이트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학교 평가 사이트인 greatschools.org였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의 전체 순위를 집계해주는 usnews.com 그곳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런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보면서 그저 그동안 접했던 주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 주관적으로 이해해서 발설하는 그 학교 평가 기준 등이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교가 왜 좋은지, 각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학생들의 인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학교가 발전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쇠퇴해가는 학교인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유대인과 더불어 최고로 뛰어난 민족인 줄 알고 있지만, 많은 민족이 어울려 사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교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이제 그런 말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통 한인들은 수준 높은 학교들을 한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한인들이 자꾸 가게 되고, 한인 인구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한인 학생들이 그냥 더불어 많아지는 거지 한인들로 인해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그 8개의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이 정말 많이 다닌다는 풀턴 카운티의 노스뷰 하이스쿨이나 귀넷 카운티의 피치트리 리치 하이스쿨의 경우 성적 지향, 그러니까 점수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아이들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컨닝 문화예요. 그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뛰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컨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점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닝이 굉장히 확산돼 있고, 그런 상황을 다른 학교 친구들도 알거든요. 그러면서 저 학교 애들은 왜 컨닝을 하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좋은 대학을 가면 다행인데, 결국 좋은 대학에는 한인들은 밀려나서 많이 못 가요. 그리고 주로 인도인들이나 중국인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노스뷰 하이스쿨의 경우에는 조지에서 가장 좋은 공립대, 사립대는 뭐 에모리 같은 좋은 학교도 있지만 공립대인 조지아 텍과 UGA는 조지아 대학교입니다. 조지아 주립대는 또 따로 있어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그건 좀 안 좋다기보다는 좀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학교. 그러니까 조지아 텍과 UGA의 학생들을 노스뷰 하이스쿨에서는 아예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20년도 자료를 봤을 때 조지아 텍에는 한 20명 정도가 합격한 것 같은데, 그 노스뷰 하이스쿨에서 아예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UGA, 조지아 대학교에만 한 명만 합격한 모습을 봐도 한인들의 참담함을 굉장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백인들이 대부분도 아니에요. 주로 클럽 활동과 GPA라고 해서 내신 등급을 얘기하는데, 그런 학업에 충실했던 일부 백인들, 예를 들어 한 대부분 10%, 그리고 한인들이 사실 한 명도 없었지만 한인들도 한 10%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니까 백인들 10%, 한인들 10%, 나머지 80%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인도인들과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두뇌들을 보면 대부분 인도인과 중국인들이 잠식해가고 있어요. 전문직 및 공무원 또한 인도인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뛰어남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그런 결과였어요. 제가 요 다음에 제작할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종에 대해서,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인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 국민성을 제가 비교해보면서 다시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알게 되면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인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왜 중국인이나 인도인에 대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일단 중국인들은 그들의 일하는 거, 잡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역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다 아시겠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전 세계의 공산품의 90%를 차지한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을 우리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러죠. 지구의 공장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유통업을 이 사업으로 하면서 중국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내 유통의 중심에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갓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잘 못할 거잖아요. 그래도 이 유통하는 사람들이 끌어갑니다.
끌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무역을 하면서 미국인들과 부딪히다 보면 영어도 사실 점차 늘게 되고 그들의 삶도 페이도 잘 주면서 중국인들끼리 협동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인들은 이제 뉴욕에 가서 택시를 잡으면 10대 중에 9대가 인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한국인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도넛가게도 지금은 거의 다 인도인이죠. 그리고 한인들이 지금 굉장히 한인타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세탁소 그리고 뷰티 서플라이 이것도 지금 인도인들한테 계속 뺏기고 있고 자리를.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이런 소소한 사업까지 영역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면서 현지인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업종에만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발전시키다 보니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고, PTA라고 불리우는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학부모 모임은 PA라고 그러는데 PTA에서도 그 어느 민족보다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 인도인과 중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교육열이에요. 한국인들이 교육열이 많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 교육열 많죠. 근데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한국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의 90% 이상이 그냥 엄마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 모임인 PTA 역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좋은 학교만 찾아다녔지 학교 내에서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제 공부만이 아닌 미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입시 상황은 특별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입시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염두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아이들에게 그냥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부모 모임인 PTA 활동 역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학교 내에서도 점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한 학기 이상을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옆에 내가 게임하는 컴퓨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 게임을 합니다. 밤새.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친구는 3시에 자는데 왜 나는 1시까지밖에 못해. 내 친구는 5시, 6시에 자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온라인 수업이 되겠어요. 출석 체크만 하고 계속 잡니다,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학교에서 나오는 평가를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아예 사라졌다고 그래요. 잘하는 친구는 너무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간이었던 친구는 다 못하는 애들. 예를 들어 20대 80법칙이라고 그러죠. 보통 20%는 잘하고 80% 중간이나 하층인데 원래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다 못해요. 다. 이 중간층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너무 잘하고 중간이 사라지고 나머지가 그냥 다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 학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제2 확산이라는 그런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카운티가 대면 수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미국에서도. 학생들 수준이 너무 극과 극에 나뉘게 되면서 커리큘럼에도 문제가 있음을 이제 이 각 카운티가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현재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계층은 인도인과 중국인들이에요. 이들은 게임보다는 가족 전체가 올인해서 아이들 공부에 집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조차 공부를 거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백인들조차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운티가 큰일 났다, 이걸 인지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올인한 중국인들과 인도인들, 그들의 머리가 한국인들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이들 공부에 올인해주고 있고 또한 환경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한인들은 언제까지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랑이 찢어져가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어쩌면 조금은 떨어지는 학교를 다닐지언정 좋은 성적을 거두는 편이 낫지 않나를 한편으로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